안녕하세요, 리태학사입니다. 자, 오늘은 엽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천연엽산이랑 합성엽산의 차이와 또 장단점들, 논란의 여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활성형 엽산에 대해서 또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성형 엽산이 뭐고 또 MTHF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엽산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제 여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틸레이션 회로도와 또 여기에 관련된 핵심 또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틸레이션 회로도는 첫 번째 DNA, RNA 합성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도 되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글루타치온 합성에 되게 중요하므로 항산화랑 디톡스에 또 중요한 또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면역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신신경계, 우울이나 불안증, 불면 이런 것들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모시스테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에도 또 연관되어 있죠. 따라서 엽산이 결핍되면 불임이나 임신중독증, 습관성 유산, 또 태아의 어떤 척수 기형들 이런 여러 가지 동맥경화도 그렇죠. 고지혈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너무 많죠. 노인성 치매, 각종 암까지 다양하게 또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편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이 엽산의 흡수 과정과 천연이라고 불리는 폴레이트 형태, 그리고 합성이라고 불리는 폴릭액시드의 형태, 이 두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어요. 기억이 당연히 모르시겠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자, 합성 엽산은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DHFR이라는 이 효소의 과정을 거쳐서 활성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고용량이 되면 덜 바뀐 형태의 엽산들이 생기고 이놈이 각종 암이나 염증 또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게 돼서 문제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용량의 엽산보다는 천연엽산이 먹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천연엽산은 또 불안정하고 흡수가 굉장히 약해서 용량을 또 더 늘려 먹어야 되고 안정성의 문제를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천연이든 어쨌든 합성이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어쨌든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바로 효소가 MTHFR이라는 또 이 효소인데 안타깝게도 이 변이 요소가 많아가지고 엽산을 어쨌든 천연이든 합성이든 100% 다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변이 요소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은 차라리 그냥 활성형 엽산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활성형 엽산이 사실 되게 널리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능성 원료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내 병원에서는 보통 엽산을 5ml를 처방해서 또 난임이나 또 임신의 나이가 또 많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고용량을 또 먹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린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여기 보이시는 1편 엽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린 이 활성형 엽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이 활성형 엽산이 좋은 이유를 좀 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활성형 엽산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활성형 엽산을 추천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엽산을 대사하는 MTHFR이라는 효소, 이 효소가 변이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엽산 변이 유전자가 보통 제일 많은 게 1299AA-와 677CC 요거인데요. 이 두 가지 형태의 뒷부분에 보면 C 한 개가 T로 바뀐다거나 C 두 개가 TT로 이 두 개로 바뀌면서 엽산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1299AA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이제 폴리모피즘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유전자 엽산을 완전히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몸에서 쓰이잖아요. 이 활성형 엽산이 약 25에서 80% 정도까지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먹어도 엽산의 어떤 부족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677cc가 TT로 완전히 다 두 개 다 변한 이 유전자 변이형이 엽산 대사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데 이 677TT 유전자 변이형을 가진 사람이
국가별로 봐도 전 인구의 많게는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염기쌍이 정상인 경우는 전체 인구의 30% 정도였고, 뭐 하물며 둘 중에 하나뿐만 아니라 둘 다 변화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도 20%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엽산대사 MTHFR이라는 효소의 변이가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엽산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아예 그러면 그냥 바뀐 형태, 활성형 형태 MTHF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거를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활성형 엽산을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활성형 엽산이 중요한 이유, 바로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더 일반적인 엽산보다도 더 잘 떨어뜨리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메칠레이션 회로도가 잘 안 돌아가면 호모시스테인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면 불임이나 습관성 유산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 연구에 의하면 불임이나 습관성 유산이 있는 분들의 어떤 집단분들이 평균 컨트롤 그룹보다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훨씬 높았고 혈중 엽산의 수치는 더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엽산 5ml를 투여하는 것보다 활성형 엽산 차라리 400마이크롬을 투여하는 게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더 많이 떨어뜨렸다. 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신 준비 중에 있거나 임신 시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 있는 경우 이 변이 요소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럴 때는 특히나 고용량의 엽산을 먹는 것보다는 활성형 엽산을 투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호모시스테인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평소 재보면 높다거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다거나 이런 분들은 엽산을 어차피 드신다면 활성형 엽산, 그리고 이왕이면 비타민 B군 복합제, 비타민 B1, B6, B12 이런 이제 엽산까지 다 복합되어 있는 거 드시는 게 또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반 엽산에 비해서도 생체 이용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량의 엽산 함량을 먹으면 체내 이용률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활성형 엽산을 투여하면 일반 엽산, 합성 엽산 이걸 고용량 먹었을 때 과량 섭취로 생기는 메타볼릭 폴릭애시드라는 이 물질을 생산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고, 또한 천연이 좋냐 합성이 좋냐 이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비타민 B12의 부족 증상을 마스킹하지 않는다. 또 이겁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저에게 문의 주신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찾아보면 엽산을 먹게 되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된다. 그래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비타민 B12가 엽산에 의해서 결핍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고용량의 엽산을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 B2가 결핍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족 증상들, 이 부족 증상을 못 느끼게 마스킹한다. 그렇지만 활성형 엽산을 복용 시에는 그러한 염려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활성형 엽산으로 이 메칠레이션 회로도가 잘 돌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균형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이나 우울증, 불안증, 짜증 이런 정신신경계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메칠레이션은 간대사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쁜 대사체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이 효소 COMT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에스트로겐의 우세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나쁜 대사체가 증가되면서 생리전후 증후군, 또 임신 이런 데에도 모두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좀 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메칠레이션 회로도가 돌 때 BH4라는 물질이 또 생성이 되는데, 이 BH4가 바로 우리 티로신에서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정신신경계에 관련된 이 물질을 만드는 보요소로 쓰이기 때문에요. 또 우울이나 짜증이나 불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이 엽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활성형 엽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생체 이용률이 높다. 그리고 고용량의 합성 엽산 복용 시 대사되지 않는 엽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또 세 번째로는 엽산 대사 효소의 유전적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생체 대사에 바로 활용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고함량을 복용하더라도 또 안전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타민 B12의 결핍 진단을 방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는 활성형 엽산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또 선택해야 되냐,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